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 24강 시간 되겠습니다. 문제 64번이 되겠는데요. 소득세법상 매매업자. 자, 매매업자가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예정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는 10%를 공제받는다.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세 공제는 폐지된 거 아시죠? 1번이 틀렸네요.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매매가액에서 판매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역시 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 매매업자는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이 안 되죠. 3번,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과 또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건설자금 이자도 포함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4번, 부동산 매매업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일이 속하는 다른 말일부터 역시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65번입니다. 2015년도에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액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역부터 니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게 묶인 것. 여러분, 양도가액에서요, 필요경비를 빼는데 뭘로 계산할까요? 실거래가가 되겠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는데요, 최고 세율은 공제율은 30%가 되겠죠. 또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을 공제하겠죠. 또 그러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6%, 15%, 24%, 35%, 최고세율 38%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66번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 고가주택은요, 실거래가 9억 원이 초과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그러나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9억 원이 초과해야 됩니다. 2번, 겸용주택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 실거래가가 9억 원이 초과하면 역시 겸용주택도 고가주택이 되는 겁니다. 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10년 보유한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의 최고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잖아요.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5번,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고요. 67번입니다. 부당행위에 관련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여러분, 이건 부당행위 계산은 말이죠. 부당한 행위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인한다. 이 말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특수관계입니다. 여기서 을은 배우자와 직계존 미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친족이죠. 친족에게 증여했다. 그런데 이 증여받은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갑이 병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은 을이 양도한 금액이 되겠고요. 취득가액은 갑이 취득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장기보유는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을이 양도한 날까지 장기보유 혜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을이 증여세를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을이 양도소득세를 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증여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를 낸 금액보다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가 적은 경우 그냥 이거 인정하는 거지요. 얘가 적다면 만약에 얘가 증여세를 1억 내고 양도소득세 2억을 냈는데 얘가 양도한 금액이 만약에 4억이라면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얘가 낸 세금이 3억인데 얘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세금이 2억 5천이라면 얘가 낸 세금이 적으면 이거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양도소득세는 갑과 을이 뭐 한다?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만약에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증여세는 환급이 가능하고 갑과 을은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라면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 여러분 배운 바 있지요. 자 보세요. 거주자, 특수관계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는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때, 얘가 낸 세금이 적을 때, 적은 경우에는 누가? 증여자가, 이 갑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적게 냈다면 갑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때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에서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2015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 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실거래가로 해야 되겠죠? 취득 당시 기준 시가 실거래가는 9천,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1억 2,500,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2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입니까? 양도가액은 1억 2,500. 그죠? 양도가액은 1억 2,500입니다. 여기서 취득가액 얼마 뺍니까? 9천만 원 빼야 되겠죠?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얼마 뺍니까? 200만 원 빼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없지요. 1년 6개월이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야 되겠죠? 250만 원 빼면 되겠네요. 빼면은 얼마? 3,050만 원인가요? 3,050만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 69번으로 넘어갑니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틀린 것. 매매 사례과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의 거래가 아니다. 지난 24회 때 나왔죠. 여러분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뭘로 계산합니까? 양도가액을 모른다. 취득가액을 모른다.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기입니다. 매감기. 암기하세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환산가액이 없습니다.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매감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환기가 된다. 자,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징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될 때는 그렇죠. 세무서장이 추계결정, 경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매감환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매감환기입니다. 매매 사례 가격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한다. 감정가액이란 감정평가 기준일 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이고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신빙성이 인정될 때는 그 감정가액의 뭘로? 평균액으로 한다. 5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는 적용되지만 틀렸죠?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는 양도가액 계산할 때는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 적용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취득가격은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70번. 양도소득세 물납과 분납인데 앞으로 출제 안 될 겁니다. 물납은 폐지됐어요.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분납만 있는데요. 1번 폐지, 2번 폐지, 3번 폐지.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공공용지 보상채권으로 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뭐 시험 나올 필요는 없고요. 옳은 것 정답 5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3,600만 원인 경우는 최대 분할납부가 1,800만 원이다. 그죠?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이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니까 3,600이니까 2천만 원 초과니까 1,800만 원 납기내 내고 1,8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하면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71번으로 넘어갑니다.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회외자산이죠. 양도차의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 환산은 지출일 현재, 그쵸?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 필요경비는 지출일 현재,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과 재정 환율로 정합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네,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니까 3년이니까 틀렸죠. 미등기 국외 토지는 70%다. 틀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요, 등기 미등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보유기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여러분, 국외자산은요, 국내 자산은 장기 보유가 적용되지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거래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 국외자산은 무조건 뭘로 계산합니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이 실지 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72번. 국내 소지한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소득이죠. 사업소득이죠. 틀린 것.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10억 원 해당하는 주택은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과세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1주택이니까 그렇죠.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는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번. 주택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계약으로 나머지 한 채는 전세 형태로 임대하는 경우 월세 계약에 의해 받는 임대료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연하지요. 월세 받는 임대료는 과세가 됩니다. 거주자가 보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당연히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납세무가 있다. 틀렸죠. 사업자 등록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실질주의 과세 원칙에 따라서 과세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네요. 73번.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틀린 것. 국외에 소지하는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까? 그렇죠. 국외에 있는 주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3주택 소형주택은 아니고요. 보증금 합계가 2억 원인 경우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다. 틀렸죠?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3억 원 이상일 때는 그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로 계산해 가지고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2주택과 2개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사업소득 총 수익 금액으로 당연히 계산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 기준일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 원은 초과하는 주택은 임대소득으로서 과세가 됩니다. 5번.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의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금액은 당연히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금액, 초과할 때는 초과된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해야 됩니다. 자, 74번으로 넘어갑니다.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이라 옳은 것. 지역권하고요, 지상권 대여한 건 뭘까요?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지상권 대여, 지역권 대여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틀렸죠?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것도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것도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75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익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부 판단 시 가액은 기준시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틀렸죠? 국내 소재에 임대하는 것은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번. 기준시가가 5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할 때는 비과세입니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별 소유주택 기준으로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틀렸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소재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해가지고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1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3번 틀렸고요. 4번. 국내 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임대 보증금 합계액이 4억입니다. 보증금이 3억 이상이면 간주 임대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 보증금에 대하여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간주 임대료를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75번까지 해드렸고요. 기출문제하고요. 이미 기출문제는 앞에 다 들어가서 여러분 풀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지금 기출문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까지 나와 있네요. 2015년, 올해 2016년이죠. 올해 2016년이니까 201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모의고사 문제는 여기 40문제 해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한번 40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2회분도 나와 있죠. 40문제는 제가 9월 안으로 여러분들 요거 특강 자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특별히 이번 보너스로 페이지 208쪽 모의고사 2016년 1회 부동산 모의고사 40문제, 2회 모의고사 40문제면 80문제인데요. 80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때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